SK그룹의 부채가 많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기 침체까지 겹치니까 과연 SK그룹이 버텨낼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나마 자금 조달이 순조롭다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계 2위인 SK가 위험하다 이 말이 진짜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느냐예요. 지금 자금 조달을 하지 않고는요, SK그룹이 버티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게다가 경기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SK그룹은요,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쉽게 넘길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지요. 시총 대비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 비율입니다. 시총 대비 무려 말입니다, 여러분. 10.7%. 유상증자하는 금액이 시가총액 대비해 보니까 10.7%다 이 뜻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규모가 대규모잖아요.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SK이노베이션 시총은요, 16조 8,84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상증자하는 유상증자액은 1조 8천억 원입니다. 10.7% 수준입니다.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죠. 유상증자 규모가 10.7%라는 것은요, 그만큼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도 말입니다. 이미 말입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주가도 완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6월 23일입니다. 6월 23일 날 SK이노베이션이 1조 1,8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결국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 15만 8,2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주가가. 1월 2일만 하더라도 18만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5만 8,2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금액이죠. 문제는요, 이게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했다는 거예요. 장 마감 후에. 이 이야기는 결국 말입니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도 시장에 충격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만큼 심각했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왜 이렇게 지금 유상증자를 많이 하느냐,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한 SK온이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전기차 배터리 기업입니다. SK이노베이션 안에 사업부로 존재하다가 회사로 독립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돈이 없습니다. 세계 시장은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중국 업체들은 대규모 투자를 하고요. 우리나라 업체도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대규모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금이 없으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SK온은요 최근에만 4조 4,400억 원을 조달을 했습니다. 예, 한국 PE하고요 이스트 브릿지 컨소시엄에서 1조 2천억 원을 조달했고요. MBK 컨소시엄에서도 1조 500억 원을, 그리고 사우디 국립은행 캐피탈에서 1,900억 원을, 현대차 기아차 대출에서 거기서 대출을 2조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그 외에 나머지까지 따지면 4조 4,400억 원이 아니라 한 8조 규모까지 된다고 합니다. 8조.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작년에 부채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2021년 대비 2022년에 SK온의 총 차입금 규모는요 4조 5,390억 원에서요 2022년에 10조 8,151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1년 새에 138.27%가 늘었습니다. 6조 2,761억 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부채도 늘은 데다가 지금 자금 조달까지 또 이렇게까지 하니 부채 규모는 점점 커지겠죠. 부채 규모는 커지는데요. 돈은 안 됩니다. 지금 돈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SK온은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2017년에는 2,321억 원이었지만 지금 2022년 작년에는 1조가 넘어섰습니다. 1조 727억 원이에요. 굉장하죠. 예.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정자는 하는데 영업은 계속 마이너스로 계속 가게 되면, 그것도 1년에 1조 이상의 적자가 나면 언제까지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순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어떻게 생각하면요, SK이노베이션은 약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과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것은요 SK하이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SK하이닉스도 영업이 지금 계속 적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2021년만 하더라도 12조 4,103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에는 반토막이 났어요. 6조 8,094억 원으로. 그런데 2022년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를 거치면서 4분기에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조 8,984억 원. 와, 이거 진짜 만만치 않죠. 예. 이렇게까지 계속 적자를 낸다면 과연 말입니다. 차입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차입금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SK하이닉스의 차입금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 2022년 기준으로 24조 7,917억 원입니다. 2017년 대비해 보면요. 5년 사인가요? 5년 새 494.34%가 늘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지금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또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수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죠. 인텔로부터 인수했죠. 그래도 너무 많이 늘었다. 2017년에 4조 1,713억 원이었던 차입금 규모가 2022년에는 24조 7,917억 원까지 갔으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SK이노베이션과 SK온이 어렵고요. SK하이닉스가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그룹 전체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룹 전체적으로 부채가 2022년의 경우에 104조 7,700억 원입니다. 2017년 대비해 보면 165.71%가 늘어났습니다. 65조 3,400억 원이 늘어났어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 그나마 시장이 조금 빨리 좋아지면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시장이 빨리 좋아지지 않으면
SK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요 부채 늪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부채 늪에 빠졌다. 야, 어떻게 생각하면 SK텔레콤을 빼고는요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저는 요즘 같을 때 진짜 투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SK그룹이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보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주가가 빠지는 걸 보더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실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대기업이 상황이 나쁘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충격의 어떤 모양새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는요. 특히 SK그룹에 대한 투자는 한 번쯤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